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었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사가 늘었다면서 억측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가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행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은, 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저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 근거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저에 대한 진정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3일 MBC 보도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신 박범계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K씨와 임원 50명이 2017년 저를 중앙지검에 진정했다는 언급이 있어서 많은 임원들이 저를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째,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코스카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 제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855억 원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9월 10일경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그 본부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제조합의 운영 상황입니다. 여기에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이사장은 공제조합 이사장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우리 국회같이 예산, 결산, 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공제조합 이사회 집행부에서 결정이 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또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관계 회사가 서울시에서 400억 원을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저를 고발한 건과 언론에 보도된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여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하였다는 것이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그에 대하여 거액의 기술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당한 이종 활동과 관계회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있었던 2015년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4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 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 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서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직후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뿐입니다. 더구나 이 발언 외에는 지난 8년의 이종활동 기간 중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번 발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의 서울시 국정감사 또 같은 기관에서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 번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하여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넷째, 관계회사 주식이 백지신탁 관련입니다. 저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을 받고 주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에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습니다. 2014년 법 규정은 한 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돼 왔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서 2015년 12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지만 국회 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기관의 공식 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이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언론 매체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이후에 가족회사의 수주액이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도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가족회사가
STS 신기술 공법을 사용하여 마치 앉아서 신기술 사용료만 몇백억 꿀꺽 삼킨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보도된 금액들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관련 신기술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이전까지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토위에 소속으로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 지역이 많이 SOC 산업이 낙후되어 왔다는 그런 지역의 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수건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국토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끝에 변화된 사회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환노위마저도 이해 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성실히 임하여 소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